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을 파헤쳐보는 사건 25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재판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이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사체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검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보름 전부터 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 교섭을 허락한 다음 날인데요. 이 면접 교섭이 재혼 생활에 불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이 범행 관련 검색을 시작했고, 이 졸피뎀과 무인 펜션, 혈흔, 뼈의 무게, 여객선 답판 등 이 범행 관련 기록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만남을 앞두고 졸피뎀과 사체 훼손 도구 등을 준비해서 음식물에 졸피뎀을 타 먹인 뒤 전 남편을 살해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체 훼손과 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이후 이틀 동안 이 시신을 훼손한 뒤 범행 도구를 버렸고, 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행방을 감춘 것처럼 문자를 조작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또 범행 사흘 뒤 여객선 갑판에서 사체 일부를 버렸고, 이 경기도에 있는 가족 소유 아파트에서 미리 주문해둔 도구로 나머지 사체를 모두 훼손해서 버렸다고 봤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고 씨를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가장 무거운 살인범죄 유형입니다. 그만큼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식 재판을 앞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도 좀 논란이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당초 고유정은 이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 전공 등의 이력을 가진 이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요.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변호인단 5명이 모두 사임계를 제출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결국 공판 준비기일에는 국선 변호인만 참석했는데요. 이 국선 변호인은 이 고유정 씨가 고의로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면서 이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고유정 측에서 애당초 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살인죄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살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이게 좀 애매한데요. 네. 일단은 현재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좀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10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이 고유정이 정식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이 이전과는 맥락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첫 공판부터 논란이 일은 건데요. 확인되지 않은 전 남편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하면서 이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계속 시달려 왔고, 또 이번 사건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제지하다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사실과 이 때문에 전 남편이 숨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이 행위가 살인죄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요. 살인 혐의가 아니라 다른 혐의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형량을 줄이려는 전략이 아니냐고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또 이게 계획범죄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고유정 측에서는 계획범죄가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제시한 이 계획범죄의 증거들을 다 부인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인터넷 검색 내역에 대해서도 첫 재판부터 부인을 했습니다. 이 졸피뎀과 뼈의 무게 등 범행과 관련된 이 검색어들에 대해서 단순히 연관 검색을 하다 검색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 고유정 측은 검찰 측이 제시한 졸피뎀 증거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담요 등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지만 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 가운데 누구의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는지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오늘 이 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3차 공판에 검찰이 부른 증인이 이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다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고유정이 이제 뭐 진흙탕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고유정 측은 2차 공판에서 느닷없이 현장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 현장 검증을 하면 당시 펜션에 남은 혈흔 등을 통해서 우발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앞서 경찰에서는 이 현대판 조리돌림이 우려된다면서 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 측이 현장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외된 현장 검증을 오히려 피고인이 요구하는 건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재판을 길게 끌고 나가려는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씨 측은 앞서 고유정의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현 남편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현 남편의 거짓 진술 때문에 나쁜 여론이 형성된다는 이유지만 가능한 많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이 재판의 본질을 흐트리고 길게 끌고 가려는 진흙탕 전략을 택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을 종합해 보니 앞으로도 다툴 내용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1심, 3차 공판이 있었고 이 1심 재판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두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12월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고유정 측과 이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